중국에서는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기 위해 작년부터 부동산 시장 규제 완화에 나서고 있습니다. 한편 거품을 붕괴시키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부동산 가격의 큰 변동을 금지하는 가격 인하 금지령도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의 부동산 가격은 큰 변동을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재고를 줄이라는 시장 메커니즘을 무시한 공산당의 모순된 방침 아래 수박이나 마늘, 곡식 등으로 지불할 수 있는 부동산을 내놓는 부동산 기업도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금이 넉넉한데도 집을 사지 않는 시민을 악의적으로 집을 사지 않는 인물로 몰아가거나 부모의 노후 자금으로 청년에게 부동산을 사도록 장려하는 등 질이 멸렬한 정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러한 정책들로 중국이 부동산 버블 붕괴를 피할 수 있을지 의문을 갖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부동산 업계에는 현재 상상 이상의 재고가 남아 있습니다. 2006년경부터 중국은 필요한 주택 수의 약 2배에서 3배에 달하는 부동산을 계속 건설해오고 있습니다. 인구 14억 명보다 많은 34억 명이 거주 가능한 부동산 개발을 실시해왔습니다. 이후 2016년 시진핑은 주택 재고량을 줄이는 정책을 중점 경제 정책으로 삼으면서 부동산 기업들의 개발 프로젝트에 제동을 거는 거품 제거 정책을 쏟아냈습니다. 하지만 그로 인해 야기된 부동산 기업들의 디폴트 도미노가 중국 경제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이미 은행의 시스테믹 리스크를 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시스테믹 리스크는 금융기관의 실패가 상호 연결된 다른 금융기관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결과적으로 경제 전체를 위험에 빠뜨리게 된다는 뜻입니다. 중국 여러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는 예금 인출 불가 문제는 기술상의 문제 혹은 C19 예방 같은 외형적 이유뿐만 아니라 은행의 준비금이 심각하게 부족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중국은 올해부터 부동산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부동산 시장 회복을 위한 구호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동시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물리적으로 막기 위해 부동산 가격이나 제한령이 지방 정부로부터 내려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광둥성 중산시는 집값을 7월 4일부터 신고제로 하면서 3개월 동안 그 가격을 5% 이상 낮춰서는 안 된다고 했습니다. 또한 실제 판매 가격은 신고가의 상하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푸젠성 핑탄시는 집값 1평방미터당 2만 위안 할인하며 재고를 처리하는 곳으로 유명하지만 이곳에도 6월에 가격 인하 제한령이 내려졌습니다. 부동산 개발업체들이 상업 부동산을 팔 때 실제 판매 가격은 예상 판매가의 상하 15%를 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5월 국무원 상무위원회의에서 리커창이 부동산 가격 안정을 강하게 내세우며 부동산 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지시한 데 따른 조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의 이익률은 은행 이자, 부가가치세 등을 포함해 17% 정도입니다. 순이익은 10% 미만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초기 설정 가격보다 15% 내리면 기업들의 현금 흐름이 막히면서 도산하게 됩니다. 중국의 부동산 대책은 부동산 기업을 도산시키지 않고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면 물리적 규제로 시장을 통제해야 한다는 공산당적 발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부동산이 시장 메커니즘에 따라 적절한 가격까지 하락하는 작용을 봉쇄하는 것이므로 이와 같은 가격 인하 제한령으로는 넘쳐나는 부동산 재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 것입니다. 가격 인하 제한, 탈재고라는 모순된 두 가지 정책을 받아들여야 하는 중국의 부동산 시장은 패닉 상태에 빠져있는 상태라고 해도 좋을 것입니다. 게다가 더욱 황당한 것은 돈이 없으면 밀이나 수박, 마늘 등 곡식으로 부동산 비율을 지불할 수 있는 물물 교환 방식이 등장했다는 것입니다. 지난 6월 20일경 인터넷상에서는 허난성의 부동산 광고지가 나돌고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약 500g의 밀을 2위안으로 환산해 판매한다는 밀 지불 가능 캠페인이 소개되었습니다. 또한 허난성에서는 마늘 500g당 5위안으로 환산해 마늘과 부동산을 교환할 수 있었습니다. 이 외에 다른 도시들도 농산물로 부동산을 구입할 수 있다는 캠페인을 내세웠습니다. 난징 신성홀딩스는 새로운 부동산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투자를 6월 28일부터 7월 15일까지 최고 10만 위안을 수박으로 결제할 수 있는 캠페인을 내세웠습니다. 현재 중국 부동산 시장에서는 이상한 사태가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일부 지방에서는 이른바 주택 티켓이라는 것이 발행되고 있었습니다. 올해 들어 허난성의 신양시와 쉬창시, 저장성 윈저우시, 사오싱시 등 20개 이상의 지방 도시에서는 잇따라 주택 티켓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는 노후화된 주택 등을 철거하거나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위해 주민을 강제 퇴거시킬 때 거기에 사는 주민에게 이전료, 보증금을 지불하는 대신
다음 주택 구입에 사용할 수 있는 주택 티켓을 발행한 것입니다. 지방정부는 재정이 부족한 상황에서 부동산 재고 문제를 해결하고 싶었기 때문에 부동산 구입에만 사용할 수 있는 주택 티켓을 발행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이전하는 주민들 입장에서 필요한 것은 이사 비용이나 임대 비용 등에 사용할 수 있는 현금이기 때문에 주택 티켓은 그다지 환영받지 못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간수성 등시시, 지린성 창춘시, 후베이성 생린시 등 13개 지방도시에서는 직계가족이 주택 공적금을 부동산 매입에 유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작했습니다. 주택 공적금은 1999년 시행된 주택 공적금 관리 조례에 따라 기업 직원, 단체 직원, 공무원의 급여에서 차감되는 적립금입니다. 원래 용도는 직원의 주택담보대출이나 월세 상환, 주택 리모델링 등에 한정돼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행된 제도는 부모 세대의 주택 공적금을 활용해 청년이라도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중국에는 상속세나 양도세가 없고 주택 공적금을 자녀에게 양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제도 자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 제도가 캥거루 자녀를 정부가 응원하는 모양새가 되자 이를 좋지 않게 보는 시각도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지방정부가 멋대로 주민의 예금 상황을 조사해 집을 사라고 압박하는 통보를 하는 곳도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방식의 통보 내용에는 거액의 예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부동산을 구입하지 않는 것은 악의적인 비부동산 구매자로 간주되기 때문에 반드시 주의를 촉구하며 지방정부와 대화하라는 요청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지방정부에서 일하는 말당 공산당 관리들의 업무 평가에는 이와 같이 부동산 판매 할당량이 주어지고 있었습니다.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이상한 부동산 정책이 곳곳에서 시작되고 있는 부동산 거품 붕괴를 막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중국지수연구원에 따르면 6월 1급 도시의 부동산 거래량은 5월에 비해 상승했습니다. 특히 상하이에서 늘고 있지만 이는 전년 동기와 비교하면 16% 줄어든 것이었습니다. 언뜻 보면 중국의 이상한 부동산 정책이 결실을 보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부동산 시장 전체의 부활과는 거리가 멉니다. 그보다 주택과 농산물의 물물 교환이나 지역 공산당이 거액 예금자에게 개별적으로 집을 사라고 압박하는 것 등은 시장 경제를 무너뜨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부동산 거품에 대한 중국의 대처는 마치 막장 드라마와 같아 보였습니다. 막강한 규제력과 언론 통제력을 가지고 있는 공산당이 기상천외한 방법 등으로 부동산 거품을 잠재우고 경기 침체 위기를 극복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